자,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14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자고요. 21번부터 함축적 의미추론 문제고요. 일단 어휘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라는 게 명사이자 동사야, 친구들. 근데 지금은 이제 ing를 같이 데리고 오는데 이때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리스크는 항상 ing를 같이 데리고 온다. 그러면 뭐뭐 하는 리스크가 원래 위험 아니야. 리스크를 안다 이러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위험을 감안하다, 위험을 떠안고 감안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봐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씩 있어야 돼. 한 개씩 있는 게 국룰이야. 그리고 주어 동사를 하나씩 더 쓰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접속사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nd 아니면 that 같은 것을 넣어주면 된다.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 관계대명사.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 해볼까? 관계대명사. 얘가 시험에 단골 출제 포인트니까 어법에서 좀 짚고 가면은 관계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어준다야, 이어준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이어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nd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니까. 그런데 접속사의 폼을 갖는 대명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친구가 요 관계 대명사이다. 그러니까 관계사를 공부할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단편적으로 수식한다 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명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대명사니까. 단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뿐.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구조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한 개, 동사가 한 개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야 돼. 근데 컴마를 찍고서 some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of 다음에 which가 나와. 그럼 얘는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친구란 말이야. understand. 그래서 다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 두 개. 그럼 얘가 주어 두 번째거든. 맞아요. 주어 동사가 한 문장 내에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친구가 누구다? which이다. 그 다음에 접속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of라는 전치사 뒤에서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요. 주어원은 동사원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를 붙여주세요. 그리고의 해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위치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and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들, 그러니까 그 명사는 얘가 받는 명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일 수도 있고요. 더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명사들 중 썸이니까 몇몇이 동사 to 한다 이렇게 해석을 이어가시면 되겠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형태를 암기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원리를 좀 알고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 됐습니까?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니까 taking too much, 너무나도 많은 것을 껴안는 건데, 잠깐만요. 어라, 그렇구나. 주어가 여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리스크 전까지네요. 너무나도 많은 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고서 to니까 이게 너무라고 쓸 때 very도 있고요, so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to를 쓴 거는 마이너스의 뉘앙스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배불러 라고 하면 너무 과식해가지고 배가 더부룩하다 이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요 단어를 보고서 문장 전체의 느낌이 마이너스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신 친구들은요, 커리큘럼을 굉장히 많이 소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독해까지 이어지려면 요런 단어 하나하나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요. The haves가 뭐야?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뭘까 근데? 명사 자리에 있지. 그럼 명사라고 봐야 돼. 됐습니까? haves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되시오. 오라. risk eliminating, 제거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어떤 인센티브면 장려책 혹은 장려금, 동기 이런 게 되겠죠. 그들의 동기를 제거하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제거한다 이거예요. 뭐 하려는 동기부여냐면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수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투부정사의 동사. 뭐야 이거 이상하게 됐어. V1.
그 다음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투동사의 to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some of which야. 그리고 그것들 중 몇몇은 그러면 여러분들아 여기서 말하는 which는 뭐를 받는 건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되십니까? 뭐를 받는 건지. 그쵸? 이게 재분배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which가 받는 건 뭐가 될까? 요 which가 받는 것은 문장 두 개를 연결하면서 즉 and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얘는 단수니까 it로 쓰면 되겠다. 그니까 뒤에 있는 동사가 is의 단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 그 수입 중에서 몇몇은 일부는 is to be 재분배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have not 느낌이 오죠. 가진 사람들, have not니까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문장을 읽고서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냐면 가진 사람들이 동기를 잃게 만드는, 제거하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동기 뭐야?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리고 수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요. 그리고 그것의 몇몇이 수입의 일부가 누구한테 갑니까? have not한테 간다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재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의 추론이라고 쓸게요. 함의 추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문제와 비슷하다? 그래요. 빈칸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읽고서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은 조금 추상적인 말로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읽고 나서 얘를 갖다가 구체적인 말로 바꿨으면 끝이야. 됐습니까? 이를테면 그 외국 사람한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돌다리를 왜 두들겨?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지고 쉬운 일이라도 잘 차근차근 살펴보고 가라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밑줄을 읽는 순간 띠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마치 사실상 빈칸 문장을 보고서 빈칸은 뚫려 있으니까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 글이 써있고 안 써있고 뿐이지 사실상 느끼는 건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 하시냐면 지문을 읽고 구체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고 구체화를 시키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빈칸 때 그러잖아요. 반드시 뇌, 피, 혀를 빼고요. 지문 속에 있는 근거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껏 잘 읽어주시고요. 답을 쓸 때는 막상 본인이 생각한 답을 쓴단 말이야. 뭐가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근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지문 안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 쌤 이 문제와 빈칸 문제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더 어렵나요? 라고 하시면 그래도 빈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것도 빈칸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야겠다. 마치 빈칸에 타겟팅 하듯이 찾아야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면 이해하시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하기 전에 요 밑줄을 먼저 읽고서 내가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을까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뭐부터 보자? 연결사부터 보자. 근데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글의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쭉 갈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 문장부터 가볼게요. care, 관심 정도가 되겠어요. 관심이 없긴 없어. 여기구만. 자기가 하지만 관심이 주어져야 합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냐면 kill the goose, goose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goose, 거위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이 글을 읽고서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goose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를 죽이지 말라는 거니까 얘를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goose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 goose로 포커싱을 한 상태에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되십니까? 가볼게요. There are 뭐가 있냐면 중요한 fairness, 공평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생하는 건데
free market, 자유로운 시장, 자유시장에 사람들의 수입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의 인컴을 맡기는 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돈 벌고 살아, 이렇게요. 됐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요. 뭐 때문에 회사가 개편되니까요. 뭐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의 측면에서 요즘이 그렇죠. AI가 나오니까 사람들 잘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의 가치가 그 사람들의 서비스를 너무나 형편없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뭐 시장에 뭐 경제를 맡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The old and the chronically ill. 그러니까 계속 아픈 사람들이나 노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과거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 하게끔 충분히 저축하게끔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에 잘려. 돈이 없어. 뭐 하는 게 없어. 그럼 힘들겠죠. 그런 얘기겠죠. For many reason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잠깐만요. 흐름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을 자유롭게 맡겼을 때의 문제점이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으로서 정부의 개입을 갖다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분배하기 위해서 수입을 by tak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취해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have스에서부터 오고요. 그 수입을 갖다가 non-haves, 그러니까 have not한테 분배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요거죠. 그죠?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There should be some redistribution.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라고 수입의 재분배 어느 정도의 분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가진 자 have에서 have not한테 분배하자. 이거 아니야. 왜? 자유롭게 맡기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have들이 not have한테 좀 주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심하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거위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시험 문제에 나는 그 메인 포인트인데 앞뒤 문장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거위, 특히나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그럼 누구겠어? 당연히 have스겠죠. 되십니까? 근데 have스를 죽이면 안 돼 이 말이겠죠. 끝났네요. Taking too much, 너무 많은 것을 have스한테서 가져오는 것이 제거하는 위험을 무릅쓴대요. 동기부여를요. 어떤 동기부여야? 내가 벌어가지고 다 줄 거면은 뭐하러 일하냐? 이 말이겠죠. 수입을 뭐하러 만드냐? 근데 이런 수입이 일부가 다시 have not한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have스한테 너무 많이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 마라. 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지 마세요. 되십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 이 글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쭉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과 같은 원리를 푼다. 반드시 뭐를 잡아가지고 근거를 잡아가지고 푼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위험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요 문장을 보고서 머릿속에 정리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시는 거라고 됐습니까? 갈게요. 단 빈칸과 좀 다른 거는 요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뭐를 잡아서 읽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는 있다고요. 1번. 가지고 오는 건데 have not를 어떤 영역으로 have의 영역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체는 have스예요, 여러분들. have스를 너무 괴롭히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히 계시고요. To be dazzled, 그러니까 dazzle이 눈부신 건데 눈부심 받는 거야. 눈이 머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이점에 의해서 눈이 머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have가 나오지도 않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다 같이 개선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4번. Reduce the number of the haves. haves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haves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천이에요. 수입 재분배의 원천인 haves의 숫자를 줄이는 게 goods를 죽이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일 것이고. have not를 이해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가난해진,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가난해진 not haves를 갖다가 이해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됐습니까? 답은 4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6번. 총평을 좀 하자면 사실 쉬웠어요. 이번 거. 쉬웠고 빈칸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순서별 부정 삽입도요. 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3월쯤일 거니까 그때와 비교를 하면 사실
한 최소 한 단계에서 1.5단계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습은 되지만 요거 자체가 기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빈칸은 확실히 쉬웠고 주제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별 삽입도 아주 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 교육청 평가와 비교했을 때는 평이한 건 사실이다. 되십니까? 자, 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eature인데 여러분들 얘는 명사이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할 때는 특징, 뭐 용모, 외모 정도가 되겠고요. 동사할 때 뜻을 보고 싶은데 요것은 어떤 특징을 갖다가 포함한다 이 뜻이 돼요. 됐습니까? 기사를 쓸 때는 그 어떤 사건을 특집으로 기사로 실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의 특징을 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징을 가지는 게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has to do with인데 요거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슬픕니다. 외워야 되는 수거고요. A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have랑 to 사이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많이 관련이 있으면 much,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 something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교급일 때는 have more to do with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rsightedness야. 멀리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 좀 써볼게요. 선견, 지명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문장을 쭉 봐봐.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보세요. 아주 쉽지 않은 문장이 나왔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featuring binoculars. 일단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featuring은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분사 구문을 이끄는 분사일까요? 그 말인즉슨 주어 동사를 보라는 말인데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을 태블릿으로 보건 핸드폰으로 보든 그냥 의도치 않게 지나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의 막 춤추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배속을 겁나 빨리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조금 아무튼 여러분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귀찮겠지만 퍼스를 살짝 눌러놓고서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작! 주어 누구야? 예. 동사 뭡니까? 동사? 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이 참 어려워요. binoculars 하면 쌍안경 아니겠습니까? 이 쌍안경을 포함한대요. 쌍안경을 특징으로 한대요. 있습니까? 특징으로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쌍안경이냐면 커다란 거야. 충분히 뭐 할 만큼 걸어 들어갈 만큼.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가? 보니까 동사밖에 없어. 어이? 뭐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해석을 해보는데 걸어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커다란 쌍안경의 모양을 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근데 덮고 있어. 대부분의 스토어 프런티지가 정면 아니겠습니까? 가게의 정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대. 그러면 가게의 정면을 덮고 있다? 얘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binoculars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야. 수식어가 명사가 있죠. 수식어가 하나는 형용사 플러스 알파의 형태, 그 다음에 하나는 관계사의 형태로 두 개의 수식어가 앞에 있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걸어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커다란 쌍안경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쌍안경이라는 게 덮고 있대요. 가게의 그 정면부를 대부분을 덮고 있는 쌍안경 모양을 한 이 말이야. 이러한 장관을 이루는 그 빌딩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딩의 앞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 쌍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큰가 봐.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여기를 이해 못해도요. 분사구문이구나만 이해하시면 이 빌딩이 주체다. 이게 중요해. 알겠어? 크게 봤을 때는 이 빌딩은 누구에 의한 것이냐면 스타 아키텍트니까 유명한 인기 있는 아키텍트 건축가인 프랭크 헤리한 사람이 지은 이 빌딩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딩이 말한다가 좀 웃기긴 하지만 영어는 사물을 주체로 쓰는 거 좋아하니까 가능한 말이죠. What's going on? 이게 목적어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What's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거. 뭐 뒤에서 main front, 그러니까 주 정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has to do with 뭐와 관련이냐면 insight, 통찰력, 선견, 지명, 그리고 forward thinking이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 정도가 되겠죠.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빌딩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메인 프런트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빌딩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약간 파괴하는 느낌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렵다. 넘어가. 36번을 풀 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보기와 4번 보기가 헷갈리면 정상입니다. 다른 걸 찍으신 분들 좀 미안하고요. 항상 요 쉬운 방향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 7, 8, 9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이해시킬 생각은 전혀 하나도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전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쉬운 방향으로 가자는 게 여러분들 되는 거부터 연결을 좀 시켜보자는 의미야. 되는 것부터 연결. 그러니까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이게 연결사라든지 아니면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안 되는 걸 지우고 되는 것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 논리적인 연결, 해석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요거를 잘하시면 그 다음부터 요거 쓰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매우 올드하고 일반적으로 유럽의 방식인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랜드마크 뭔지 알죠? 랜드마크를 만드는 유럽인들의 방식이 뭐냐면 yield 심볼이래요. 굳이 해석을 하면 길드는 연합, 조합이니까 조합 상징이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large key, 커다란 키가 있는데 어디에? 스토어 프론트에 키가 있대요. 이렇게 스토어 프론트에 키가 열쇠가 있나 봐. 그게 used to say, 말하곤 했습니다. 락스미스가 여기서 일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대요. 무슨 생각 들어요? 어쩌라는 거야? 일단은 길드 심볼이 소재인 것 같고요. 요걸 통해서 뭔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정도만 이해가 됩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A로 가세요. 보니까 featuring 방금 읽었던 문장인데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쌍안경 모양을 특징으로 한대요. 이게 충분히 커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요. 이것이 store frontage의 대부분을 덮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이 빌딩 잠깐만 여러분들. 아싸. 잡았다. 여러분들 디스 빌딩이죠. 앞에 빌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시문과 뭐는 붙지 않는다? A는 붙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우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얘랑 제시문이 안 붙으니까 A는 B 아니면 C 뒤에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B나 C 최소 둘 중에 하나에는 뭐가 있어야 돼? 빌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B. 길드 심볼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유발시켜요. 브레인 스크립트를요. 플레이스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브레인, 뇌의 어떤 스크립트, 대본 이런 것들을 촉발시킵니다. 그것의 의미,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을 촉발시킨대요. 이게 거기서 발생하도록 기대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심볼 시그널이라는 게요. 심볼이라는 게 전달해요. 시그널 나타냅니다. 무엇을? 그 프론트 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전달해요. 내용적으로는 어쩌라는 걸까? 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떤 건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빌딩은 없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쉬운 방향으로 간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요. The principle, 그 원리가 오늘날까지 지금 this day는 그냥 오늘날이니까 앞에 있는 day를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생존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쓴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요? 빌딩의 헤더의 형태로요. 이 헤더라는 게 광고의 그 광고회사의 헤더가 여기에 있는 사실상 어떤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되면 존경받는 그리고 심지어 숭배되는 그 자체로 그것이 된대요. 그렇구나. 근데 뭐가 나왔어? 빌딩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빌딩의 헤더, 그 앞대가리가 나오죠.
앞머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빌딩이 나오니까 얘랑 연결될 수 있겠다. 다행히 B엔 없으니까 와, C랑 A랑 이렇게 붙는구나 까지 보시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B를 여기다가 붙일지 여기다가 붙일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이 B가 맞을까요? 아니면 C가 맞을까요? 고민해보세요. B가 맞을까? C가 맞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논리적 연결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B가 올지 C가 올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C, B, A를 쓴 친구는 4번으로 가는 것이고요. B, C, A를 쓴 친구는 3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만 우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떤 느낌은 드냐면 길드 심볼이라는 게 정확하게 위에 있던, 즉 제시문에 있던 소재와 일치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B가 좀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찍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C가 맞지라고 하시면 4번을 찍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길드 심볼이라는 것이요, 즉각적으로 브레인의 스크립트를 갖다가 촉발합니다. 의미를 촉발하고요, 활동들을 촉발시켜요. 길드 심볼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심볼이라는 게 전달합니다. 그 프론트의 뒤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고회사의 헤더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뭔가 존경받고 숭배가 된대요. 그 다음에 얘니까 읽어볼게요.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빌딩이 말한대요. 요 메인 프론트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인사이트와 farsightedness, 그 다음에 forward thinking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잠깐만. 우리가 논리적 연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아 같은 말끼리는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같다면 큰 걸 먼저 쓰고요, 작은 걸 뒤에 써요. 여기는 역접은 없고 계속 길드 심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길드 심볼의 정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부터 와가지고 뭐 합니까? 요 광고 에이전시 헤더를 보면서 예시, 일종의 예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가 큰 그림이에요? B가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 CA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지문이 구성됩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3번이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낱낱이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설지를 읽으시면 뭐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결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맞겠다. 아시겠죠? 내가 풀어줄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 본인이 다시 보는 순간 또 다른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것이 공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로직대로 갈 수 있는지를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거라고. 아시겠죠? 그거를 매주 네 문제씩 연습하는데 얼마나 개꿀이야 이거. 안 그니? 자, 38번. 후스가 나오면 그냥 무엇이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 명사의만 붙여서 명사의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그 명사의 주어가 동사하다 혹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 주어가 동사하다. 그래서 그리고 소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뭐뭐해서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끝.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y, 그들은 또한 뭐 하냐면 rescue는 구하나이 아니겠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의 뭐가 디자인이 너무나도 형편없어가지고 that, 그래서 failure, 실패가 seemed assured, 확실시되어 보이는, 보장되어 보이는 그러한 것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없지만 구출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연 설명하자면 회사인데 there was competing for the contract, 계약을 두고서 계약에 대해서 경쟁하던 회사가 just 갑자기 went belly up, belly up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파산해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형편없지만 옆에 애가 파산해버리니까 내가 개꿀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38번, 39번을 풀 건데 잘 보세요. 자, 문장 삽입은 일단 지문 속, 지문의 단절을 느끼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그러니까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지나가실 텐데 보기 간의 연결성을 본다의 말과 같은 말이 하시는요. 지문 속의 단절은 한 군데 있고요. 연결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연결이 다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요 연결되는 와중에 단절이 느껴지려면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아까 봤던 지대연, 연지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나갈 때 끊기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이런 게 안 걸리더라도요.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 단절을 못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연결성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몇 개의 보기를 확실히 지워준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논리적인 흐름, 같은 문장끼리 붙이고 큰 게 작은 거 앞으로 오고요. 이런 것들 같은 소재가 연결되고 혹은 더 어려워지면 내용까지 보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문 속 단절을 좀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나 처음 볼 때 너무도 제시문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시문을 갖다가 지문 속에 넣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푸시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가. 평가원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의 처음에 포커스를 여기다가 둔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알겠죠? 가겠습니다. 이러한 종류,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로 하나의 힌트니까 밑줄은 거놓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종류의 로직이 있을 거니까 이 로직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풀려요. 됐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과관계의 로직이 캔비 뭐 할 수 있냐면 잘못 이끌 수 있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적용이 되면요. 어디에다가 복잡한 조직의 세계에 적용됐을 때는 미스리딩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곳이야. 뭐 하기? 추적하기에 하나의 결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대요. 됐습니까? 그렇구나.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이 내용 까먹어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뭐가 있는지 단절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가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단순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뭐 사이에? 어떤 관리 테크닉을 적용하고요.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그 사업 결과를 얻는 것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로 시작해야 됐습니까? 그렇구나. 복잡하니까. this 이것은 컨트라스트 대조됩니다. 뭐랑요? 다른 영역과요. 활동 영역과 대조가 됩니다. 스피어가 구야, 구인데 이게 이 문맥상의 의미는 영역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에어리어처럼. Simple causal relationship. 캐주얼 아니고 causal. 인과관계가 do seem to operate. 그러니까 뭔가 작동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른 활동 영역과는 대조가 되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1번 가겠습니다. 했던 애 못을 때려보세요. 뭘로요? 해머로요. 그러면 그 못이 goes into the woods. 나무로 바뀌겠죠. 뭡니까? 앞에 있는 문자가 정확히 이어지죠. 단순한 인과관계. 못 쳤어. 원인, 결과, 쑥 박혀. 이거 아니겠습니까? Show a dog food. 개한테 음식을 줘보세요. 그러면 it's salivate. 그것이 침을 뚝뚝 흘리겠죠. 원인, 결과.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factors, 요인들이 can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 보니까 헤리케인이 swept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entire inventory, 재고 목록 전부 다를 out to sea, 바다로 휩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느낌 들어요? 못을 박아서 나무에 꽂자. 개한테 음식 보여주고 침을 흘린다. 단순하죠. 여기는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소들이 디자인팀을 가라앉힐 수 있대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허리케인이 갑자기 전체적인 재고 목록을 다 휩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또한 구해낼 수 있대요. 그들은 뭔데? 벡터일 수 있으겠다. 무언가를 그 무언가의 디자인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와 경쟁하던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여기는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대요. 통제할 수가 없는 외부의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벽하게 디자인된 팀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요. 잘 안 돼 있는 팀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상 단절이 느껴지죠. 여기는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한 개도 없지만 흐름이 갑자기 싹 바뀐다. 단순한 인과관계에서 처음의 주제와 알맞는 복잡한 인과관계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이 문제는 해석이 되면 쉬운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한 줄 한 줄 읽을 때 연결관계를 최대한 연습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꺼내볼 수 있다. 이 실력을 알겠습니까? 무조건 내용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한 줄 한 줄의 연결성을 이해하시면 어휘추론, 주제, 빈칸, 요거, 순서별 다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39번 답은 3번이었고 alarming 뭔가 이렇게 일깨우는 거고요. 놀라운, 뭐 굉장한 정도가 되겠죠. do so는 그렇게 하다인데 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렇게라는 것은 앞문장의 문맥이에요. 혹은 동사 이하입니다. 같은 말이야. 박친구가 괴롭혀. 야 그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이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 그 문맥을 보시고 그렇게 한다의 의미를 같이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하나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태양 밑에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놀라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요. 특히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하는 방식이야? approach. 어떤 질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한다고 뭐야? 문제에 접근한다가 되겠죠. For centuries after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접근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십니까? 좋아요. 자, 같은 원리를 풀어볼 거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체크하세요. 대명사니까. 그의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 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그가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아니라고요. 그는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하나만 딱 있으면 그 앞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평가원 문제는요. 알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는 그의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오르가니즘 유기체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triving 뭔가 하려고 노력한대요. 어느 쪽으로? 목적이 있는 목표 쪽으로 뭔가 가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것이 not aimless야.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유기체가 기능이 있고 뭐 하려고 하냐면 목적이 있는 목표로 가려고 해요. 목적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 자연물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을 까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에 집중해가지고 꼼꼼하게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가보시죠. Neither A nor B로 시작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냐면 구별짓지 않습니다. 뭐와 뭐 사이를 과학적인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와 철학적인 조사 사이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래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태양 밑에 있는 뭐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특히나 자연을 관찰할 때 이거 어때? 이어져? 사실 잘 모르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나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느낌은 듭니다. 근데 단절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두 번째, 방식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을 그대로 몇백 년 뒤에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방식이 후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3번. 만약에 플랜트 슈트가 관찰돼요. 뭐 한다고요? 구부러진다고요. 어느 쪽으로? 태양 쪽으로.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플랜트 슈트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빛을 쫓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갑자기 플랜트 슈츠가 왜 나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시어나 연결사나 대명사가 없으니까 함부로 3번이다라고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4번 볼까요? 인간의 기능이 뭐냐면 그가 서제스트 그는 누군데요? 얘일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생각하는 거래. 추론하는 거래요. 왜냐면 그것이 인간을 더 낫게 만드는 거래요. 뭐보다? 다른 어떤 동물 왕국의 멤버들보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동물보다 우위에 쓸 수 있는 이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관점, 그 앞에 나온 관점일 수 있겠죠. 이것은 대조가 됩니다. 생물학자나 과학자와는요.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에 참고해서? 메커니즘에 참고해서 마치 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신을 잃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사실상 큰 단절은 느끼기가 힘듭니다. 3번부터 플랜트 슈트가 나오면서 뭔가 좀 야리꾸리해지고 4번도 뭐 인간의 기능 나오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단절이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1,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스리해질 때 뭐를 본다?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보시고 논리적인 연결을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보시면 그의, 봐봐. 그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순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였구나 라고만 느끼시면 되겠죠. 아이디어 중 하나가 뭐냐면 유기체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냐면 목적이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자연물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문에서 하는 건 뭐냐면 목적의 얘기를 해요. 뭐가? 자연이요. 됐습니까? 유기체가 뭐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자연물. 그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플랜슈트가 새싹이죠, 여러분들. 새싹이 관찰돼요. 구부러진대요. 어느 쪽으로? 태양 쪽으로. 그럼 그들은 빛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빛을 추구한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일치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말이 지금 이 새싹의 예시보다는 먼저 가야지 논리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게 먼저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됐습니까? 순서 배열은 쉬운 방향.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단절. 그거를 뛰어넘을 때 논리적 연결성. 같은 소재끼리. 소재가 같으면 큰 거부터 쓰고 작은 걸 뒤에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내용까지 분석을 한다. 이렇게 테마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기출문을 다 푼 단계가 아닐 것이고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께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독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 최대한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게 하나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거니까 매주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